2024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부터 냅다 스페셜픽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책,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조혜진 작가님의 책 단순한 진심입니다. 요거 2019년에 나온 장편소설이고요. 제가 왜 올해 초에 로기환을 만났다를 스페셜픽으로 꼽았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조혜진 작가님 책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뒤져보니까 2019년에 출간되자마자 민음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요 책이 눈에 딱 띈 거죠.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이거를 꺼내서 읽어야겠다 싶었고요. 읽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혜진이라는 작가는 이제 나한테 믿고 보는 작가다. 최애 작가 목록에 입성? 약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책 내용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은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여자 나나입니다. 입양 전의 이름은 문주인데요. 저는 문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서 문주라고 얘기할게요. 문주는 한국의 대학생 서영으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들은 참입니다. 이 제안을 듣고도 별로 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간 문주는 서영의 자취방에 머물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지기 전에 자신을 돌봐줬었던 기관사의 행적도 찾아보고요. 문주라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도 추적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취방 1층에 살고 있는 복희식당의 주인 할머니와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문주의 시간을 따라가는 동안 책은 해외 입양 그리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게 돼요. 제가 이 책을 그 동네 카페에 가지고 나가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중간부터 눈물이 너무 나서 카페에서 진짜 되게 허둥지둥했던 기억이 있네요. 굉장한 감동과 그런 따스함이 있는 소설이었고요. 보니까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이 모두 이런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작가의 매력이고 또 이 작가가 쓴 글이 가닿는 지점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더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 읽고 너무 좋아서 바로 곧장 서점에 가서 요거 신작 빛과 멜로디까지 사왔고요. 다음 달에는 요 신작도 바로 읽어보려고 해요. 책 읽다가 진짜 행복할 때가 최애 작가를 발견할 때거든요. 이번 달에 저에게 그런 기쁨을 선물해준 작가 조혜진 작가님이었습니다. 단순한 진심이었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고요. 요거 출간된 지 벌써 꽤 오래됐죠? 2016년에 출간됐던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출간 직후에 바로 읽었는데요. 이번 달에 공부도 하고 자료 찾아볼 게 있어서 이 책을 펼쳤다가 그대로 다시 재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자료를 찾을 때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으로 찾아 읽지 다 읽어버리는 경우가 없는데 진짜 이 명불허전 페이지 터너의 힘. 한번 읽었던 책인데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은 제가 정유정 작가님 소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유진이라는 학생이거든요. 이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깨는 순간 강렬한 피비린내를 맡아요. 유진이라는 친구는 가끔 발작 증상을 겪는데 이 발작의 전조 증상이 이 피비린내를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비린내다, 이제 발작이 오려나 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이게 그냥 냄새가 아니라 정말로 주변이 피바다예요. 이 흥건한 핏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집안에 시체 항구가 있습니다. 누구냐? 유진의 엄마였어요. 이렇게 혼비백산한 가운데 주변에서 계속 엄마를 찾는 연락이 옵니다. 이제 연락이 안 닿으니까 정신과 의사인 이모도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자신의 의붓 형제인 혜진이라는 친구도 계속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유진은 이 엄마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기억을 잃고 정신을 잃고 있던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소설이 진짜 놀라운 게 소설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의 과거 회상을 제외하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사건이 벌어지는 중,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직후 그렇게 짧은 순간을 350페이지라는 긴 분량에 풀어서 쓴 소설인데도 진짜 흡입력이 미쳤고요. 어느 하나 늘어지는 곳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양파를 까듯이 진실을 추적하고 유진이라는 주인공의 내면을 까발려가는 요 과정이 진짜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정유정 작가님 최고 강점이죠. 저는 이 소설의 결말을 다 알고 제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탄을 거듭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래에 정유정 작가님 신작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이것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이기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장편 소설 모순이고요. 이것도 진짜 오래된 책이네요. 개정판이 2013년에 나왔고요. 초판은 1998년. 정말 오래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읽어도 재밌을 수 있는지, 여전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진짜 대단할 따름입니다. 제가 원래도 이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항상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미음사 TV에서 만든 쇼츠를 하나 봤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이 이 모순이 자기 인생책이다. 진짜 너무 재밌어서 밖에서 밤에 걸으면서 플래시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야겠다 하고 바로 구매를 한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25살의 미혼 여성 안진진입니다. 이 진진은요,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굉장히 박복하면서도 억척스럽지만 에너지 넘치는 엄마, 그리고 맨날 술에 취해서 행방불명 됐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아빠, 그리고 조직폭력배 보스가 로망인 남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진이 무척 사랑하는 이모도 있는데요. 이모는 엄마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정말 한 사람같이 똑같았던 이 쌍둥이가 결혼을 하면서 각자의 인생길이 조금 갈라지게 되거든요. 엄마는 무척 힘들게 살고 있고 이모는 굉장히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우아하고 부유하게, 하지만 약간은 권태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안진지는 결함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너무 양감이 없음을 자각한 거죠. 이와 동시에 자신에게 대시하고 있는 2명의 남성을 두고 고민합니다. 한 명은 무척 부족하고 충동적이지만 순수하고 재미있는 장우라는 인물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유복한, 하지만 그 예상 가능성 때문에 약간은 재미가 없는 나영규라는 인물입니다. 안진지는 이 두 남자를 만나면서 엄마와 이모를 자주 떠올리게 돼요. 왜냐면 장우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엄마처럼 살 것 같고 영규를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이모 같아질 것 같거든요. 요런 이제 이야기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탐색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선택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이 안에서 삶의 모순점 같은 것들도 드러나죠. 이 소설이 참 읽고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한 권이 뚝딱이고 이 별거 없음 속에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두고 한국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나 패배의 신호처럼 사강의 어떤 소설들 떠올리게 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읽을수록 매력있고 또 맛깔나는 문장을 가진 소설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루시드 드림이라는 책이고요. 강은지 작가님 책이고 창비에서 나온 영 어덜트 소설입니다. 이게 창비랑 카카오 페이지에서 함께 주최한 공모전에서 영 어덜트 부분 대상을 수상한 책이라고 해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어른들이 다 잠에 들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요. 요 잠든 사람은 억지로 깨우거나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국가에서 배급하는 생명 유지를 위한 수액을 맞으면서 옆에서 보호자가 계속 보호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보호자가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뭐 길에서, 자기 방 침대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그냥 제멋대로 쓰러져서 잠든 자신의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일을 하던 어른들이 다 잠들었으니까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생명 유지를 위한 그 수액도 공급이 잘 안 될 거고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겨울이에요. 또 상황이 막 이렇다 보니까 약탈자 무리도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고요. 주인공 일행 역시 서로를 도와가면서 자신의 부모님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인천의 한 지역에서 잠들었던 어른들이 깨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뭔가 희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인천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쯤에 잠든 어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어른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고군분투한다. 저는 처음에 이 설정을 듣고 파리대왕이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파리대왕보다는 훨씬 더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였고요. 뭐 위기 상황에서의 인간의 본성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른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에 아이들이 접근해가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모습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재미있고 좀 따뜻하게 얽혀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은지 작가님의 루시드 드림이었어요.
네, 다음 책이고요.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뭐냐? 리틀 라이프 1권입니다. 한야 야나기하라의 책이죠. 아, 이거를 제가 드디어 읽어보네요. 내심 의심하면서 읽었는데 진짜 뒤로 넘어갈수록 이 소설은 찐이다.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2권까지 다 읽은 다음에 단독 리뷰를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간략히 일부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책을 펼치면 4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윌럼, 멜컴, 제이비, 주드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은 특히 주드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드는 무척 잘생기고 또 똑똑한 친구인데요. 어쩐 이유에서인지 다리를 절고 또 비밀이 무척 많아요. 경계도 굉장히 심하고 주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래 사귄 이 3명의 친구들도 영문을 모릅니다. 왜냐면 주드가 말을 안 해요. 자신의 과거를 일절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습니다. 소설은 현재 주드의 이 마음의 벽과 상태를 오랫동안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주드의 비밀을 조금씩 까서 보여주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천천히 주드가 그간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요. 이 출판사에서 쓴 소개글을 보면 이 책을 두고 생의 어둠을 마주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주드의 과거와 그 과거가 제멋대로 빚어놓은 현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다들 좀 펑펑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읽었는데 그건 뭐 눈물보다 화딱지가 너무 나가지고 진짜 다음 장 넘기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제 제가 이권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사람 또 화딱지 나게 할런지 약간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책을 7권밖에 못 읽었잖아요. 평소보다 적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일단 이 책이 페이지가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별로 안 두꺼워 보이잖아요. 막상 펼치고 보면 책장이 무척 얇고요. 안에도 내용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읽다 보면 체감상 다른 600페이지 책들보다 2배는 양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책은 계속 쭉 읽기가 좀 힘들어요.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쉬어가면서 읽었더니 이 책 읽는데 시간이 무지 많이 들었네요. 다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이렇게 길었어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드와 그 주변인들의 어떤 마음 상태, 상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펼쳐 놓으니까 그 덕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정서가 전달이 됐거든요. 작가가 어떤 인물들이 하는 행동, 거기에 배경이 되는 과거의 사건이나 트라우마나 심리를 굉장히 점층적으로 잘 쌓아놨어요. 그래서 길어서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쯤만 해두고 제가 두 번째 책까지 다 읽은 후에 또 단독 영상으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리틀 라이프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홀리 그라마치오의 소설 다락방에서 남편들이 내려와 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책이죠. 무척 재밌는 설정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로렌이라는 여성인데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너무나 다정하고 익숙한 태도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데 더 이상한 거는 로렌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 집안에 걸려있는 사진, 주변 인물들이 모두 다 저 처음 보는 남자가 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란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남편이라는 남자를 다락방에 올려보내면 원래 있던 남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남편이 다락방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로렌은 지금 남편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독특한 줄거리 안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재밌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컨대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 만났다 헤어지는 거, 이상형을 만난다는 거,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극하는 책이었습니다. 되게 섹시하고 웃긴 약간 시트콤 같은 소설인데요. 가볍게 후루룩 읽기 좋은 경쾌한 책이었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위쪽에 링크 걸어두었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홀리 그라마치오의 소설 다락방에서 남편들이 내려와 였어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유일하게 소설이 아닌 책이에요. 뭐냐? 트렌드 코리아 2025입니다. 요거 뭐 리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1년이 다 갔네요. 그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죠. 내년에는 뭐 여러모로 올해 이 어려웠던 경기가 계속 지지부진 이어질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뱀처럼 예민한 감각으로 기회를 낚아채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스네이크 센스라는 10글자 키워드가 제시됐습니다.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화두는 옴니보어였는데요. 이 옴니보어가 뭐냐?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뭐 나이와 성별, 학력과 지역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인구학적 구분이 아니라 성격이나 가치관, 취향, 기분 같이 새로운 구분들이 소비 시장의 새로운 구분법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읽다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요 트렌드들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약화될 것이고 어떤 것들이 일시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세분화되는지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해 읽고 있고요. 사실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뭐 이 책의 사회학적 이야기라든지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또 재미있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과 10글자 키워드에 대한 더 자세한 요약 정보는 제가 위쪽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요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읽은 7권의 책과 2권의 스페셜픽을 여러분께 모두 소개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저는 이런저런 일들에 좀 치이느라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달이었는데요. 지금 읽으려고 쌓아둔 책들 중에 정말 좋을 것 같은 책들이 많거든요. 얼른 읽고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여러분의 구매를 당기게 할 만한 책이 있었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복 여러분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